위례에 이사 온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한산성 성곽길 종주입니다. 남문과 서문 구간과 서문과 북문 구간은 여러 번 다녀왔지만 성곽길 전체를 도는 종주는 시도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본성에서 외성으로 가는 길을 놓쳐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월에 지리산 종주를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점검 산행지로 남한산성을 2번 돌자는 제안을 하면서 지리산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한산성 성곽길을 도는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같이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남한산성에 간다는 것은 북한산을 가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남한산에 남한산성이 있는 것처럼 북한산에도 북한산성이 있어 산과 산성의 관계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북한산성을 간다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북한산에 간다고 하면서 남한산에 간다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남한산성에 간다고 할까요? 북한산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를 가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물론 북한산성 성곽길을 걷기도 하지만 대체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를 다녀오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산성 안쪽에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며, 성 안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도 상업시설도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남한산성을 가는 경우는 북한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성 중앙에는 마을이 있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있고, 이곳에서는 8호선 산성역과 광주시 남한산성면 쪽에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등산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인 버스로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522m의 남한산인데 이곳을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성 안의 성곽길을 걷다가 내려옵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등산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산성 안에서 트레킹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등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등산로는 곳곳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한산은 836m인 북한산보다 낮은 522m,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인 북한산보다 작은 35제곱킬로미터로 작기도 하지만 남한산도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전철로는 5호선 마천역, 8호선 남위례역과 산성역, 남한산성역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례에서 바로 가는 길도 있으며 북쪽의 서하남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검단산 아래쪽이나 광주시 남한산면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성곽길 종주는 산 아래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단 남한산성으로 이동한 다음 성곽길 일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반, 우리 11사람은 8호선 산성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산성역에서 만나 남한산성 안 남문주차장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하기로 하고, 차는 위례에 살고 있는 저와 다른 친구가 산성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남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우고 바로 남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남문은 남한산성의 동서남북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현판이 걸려있는 가장 큰 문입니다. 1636년 12월 추운 겨울, 청나라 12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불과 5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었을 때 인조와 조정은 급하게 한양 도성 가운데 시신들이나 나가는 광희문으로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들어올 때 이용했던 문이 4대문 가운데 가장 큰 남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4대문 가운데 남문을 가장 크게 만든 이유는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머무를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인 행궁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바라보기 좋게 장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문의 또 하나의 이름 지화문은 한자로 이를 지자와 화합을 뜻하는 화자를 써서
다 같이 화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인조 때가 아니고 100년도 더 지난 정조 3년 1779년에 개축하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곽길 종주를 위해 남문에서 바로 성곽길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남문 바깥쪽에는 남문 앞 역사터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만든 이곳 안내판에는 남한산성의 역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시대에는 주장성 또는 일장산성으로 불렸으며 한강 유역의 중요 산성으로 발전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몽고군의 침입을 물리친 국방의 요새지였으며 조선왕조 16대 인조임금 원년인 1623년에 성의 축성을 시작하여 1626년에 완성하였는데 본성의 둘레가 9.05km였다고 합니다. 또한 병자호란 때 청태종의 침공으로 인조임금이 이곳으로 피신하여 45일간 항전하였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문에 올라간 우리는 성곽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하고 동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동문으로 가는 성곽길은 남문을 지나자마자 바로 가파른 오르막 계단으로 시작됩니다. 남문은 해발 370m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파른 오르막길은 해발 430m까지 이어지고 이곳을 지나면 한참 동안 평지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이 방어의 측면에서 보면 남한산성에서 취약한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산이 더 높기도 하고 규모도 더 크며 훨씬 험한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성과 비교하면 더 낮고 규모도 작으며 덜 험한 청량산과 남한산에 있는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선입견을 버리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터인가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남한산성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성곽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만나는 시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앞문으로, 앞문은 적이 관측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 일종의 비밀 통로로 대체로 성문의 크기가 작고 적에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데 남한산성에는 이러한 앞문이 16개가 설치되어 있어 북한산성의 7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시설로 옹성이 있습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하는데 남한산성의 옹성은 모두 성벽에서 길게 뻗어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남한산성에는 모두 5개의 옹성이 있는데 이 중 3개의 옹성이 산성 남쪽의 완만한 지형을 보완하고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남성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지휘와 적의 관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장대가 동서남북 4개와 외성인 봉암성의 외동장대까지 5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서장대라고 불렸다는 수호장대만 남아있고 나머지에는 추춧돌만 남아있습니다. 남문에서 동문까지 가는 성곽길 1.8km는 참 걷기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특히 가파른 오르막 경사를 올라간 다음부터 동문이 가까워지면서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km 정도의 길은 오르막도 내리막도 별로 없으면서 길도 걷기에 편한 숲속을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산책하는 사람 기준이고 성의 방어 차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남한산성의 대부분의 성벽은 성벽의 밖에서 안으로 넘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른 절벽을 끼고 있는데 이 구간은 성벽 안팎의 높낮이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여 성의 방어 차원에서는 취약점이 됩니다. 남한산성의 역사를 보면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1623년부터 1626년에 남한산성을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남한산성을 설계한 사람들은 성의 남쪽이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구간에는 옹성과 치와 같은 특별한 시설들을 3개씩이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래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하는데, 이곳에는 대문이 하나도 없고 앞문밖에 없는데도 옹성을 짧은 구간에 3개나 설치하였습니다.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인 치도 이곳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형 때문에 방어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짧은 구간에 3개나 설치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남쪽 구간을 지날 때 만나는 3개의 옹성 가운데 두 번째 옹성 구간을 지날 때 가까이에는 남장대 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군사 지휘와 적의 관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5개의 장대 가운데 하나인 남장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추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남한산성 남쪽 구간의 편안한 길을 한참 걸으니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왔고, 내리막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 동문이 나옵니다. 산성의 남동쪽에 있는 동문은 해발 300m, 남한산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문과 함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좌익문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왕이 행궁터를 중심으로 남쪽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동쪽이 왼쪽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문에 비해 낮은 지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나는 길에 계단을 만들었으며 우마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물자의 수송은 가까이에 있는 앞문이 이용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남한산성 4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 때문에 한쪽 성벽이 끊겨 있습니다. 동문을 지나면 성곽길은 방향을 틀어 잠시 동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 곧장 동장대 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곳 1.5km는 오르막 경사가 매우 가파릅니다. 중간에 평지를 잠시 만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300m에서 500m까지 200m를 올라가므로 남한산성 성곽길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동장대 터로 올라가는 중간에 장경사, 신지, 옹성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에 만드는 일반적인 옹성과 달리 남한산성의 5개 옹성은 모두 성벽에서 길게 뻗어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 가운데 3개의 옹성이 산성 남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2개 가운데 하나가 이곳 장경사, 신지, 옹성입니다. 이곳 안내문에는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벌봉과 한봉에 올라 화포로 공격하여 남한산성 동쪽 성벽의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 동쪽 성벽의 취약점을 보강하고자 옹성을 쌓고 앞문과 옹성 끝에 한봉 정상부를 겨냥한 포루를 설치하였다고 하며, 장경사 신지 옹성의 축성 시기는 남한산성의 5개 옹성 가운데 가장 늦은 18세기 초반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경사 신지 옹성을 뒤로 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동장대 터에서는 뜻하지 않은 선물, 예쁜 상고대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을 때 해발 1000m 이상의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호숫가나 고산지대, 높은 나뭇가지 등에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볼 수 있었으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동장대가 있었던 동장대 터는 해발 500m로 남한산성 본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만든 안내자료에 따르면 동장대는 1624년 남한산성을 쌓을 때 단층 누각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18세기 초반에 붕괴된 이후 다시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장대 터에서는 남한산성 여장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장은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으로 이곳에 몸을 숨겨 적을 향해 효과적으로 총이나 활을 쏠 수 있게 만든 시설인데, 여장에는 중앙에 근총안 1개와 좌우에 원총안 2개 등 3개의 총안이 있고, 여장과 여장 사이에 활을 쏘기 위한 타구가 마련되며, 여장 크기는 길이 3.8m, 높이 1m, 폭 0.8m 내외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동장대 터에서는 본성에서 떨어져 나와 외성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한산성의 외성으로는 동쪽에 봉암성과 한봉성, 남쪽에 신남성이 있으며 외성의 길이는 3,213m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날 일정에는 외성은 빠져 있어 우리는 바로 북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동장대 터에서 북문으로 가는 성곽길 1.4km는 500m 높이에서 365m까지 줄곧 내려가는 길인데 가끔 급경사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편한 길입니다. 이 길을 내려가는 동안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군포지였습니다. 군포는 성을 지키기 위한 초소 건물로 경기도 광주군의 연역과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47년에 편찬된 중정남한지 기록에 따르면 남한산성에는 125개의 군포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발굴조사 결과 군포는 약간 높고 평탄한 대지 위에 있었고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성곽길을 내려가다가 상고대를 또 만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키 큰 침엽수 가지에 생긴 상고대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고대를 만난 즐거움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잠시 내려가니 그 뒤로는 평범한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앞문도 만나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쉬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보통 산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대체로 다 맛있는데 찬바람이 제법 부는 추운 날씨이다 보니 빨리 먹고 떠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북문까지 가는 길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는 편한 길이 이어져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북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일행은 성곽길 종주에 마음이 바빴는지 문 쪽으로 내려가 보지도 않고 성곽길로 북문을 바로 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면서 북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덧붙이려 합니다. 북문은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을 가진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북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정조 3년인 1779년 성곽을 개보수할 때였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 김유의 주장에 의해 군사 300여 명이 북문을 열고 나가 청나라 군을 기습 공격하였으나 적의 계략에 빠져 전멸하였으며 이 법화골 전투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최대의 전투이자 최대의 참패였다고 합니다. 정조 때 성문을 개축하고 이름을 전승문이라 붙인 것은 아마도 그때의 패전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문을 지나 서문으로 가는 길도 조금 오르막이긴 하지만 험하지 않은 편안한 길입니다. 두 문 사이의 높낮이가 80m밖에 나지 않아서 경사도 그다지 가파르지 않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숲을 왼쪽에 끼고 운치 있는 나무 계단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성곽길 안쪽으로 조금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남한산성의 북쪽에 있는 북장대가 있었던 북장대터입니다. 북장대 터를 지나면 바로 서문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저는 서문도 아래로 내려가 둘러보지 않고 성곽길로 서문을 바로 위로 통과했는데 서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문은 한자로 오른 우자와 날개 익자를 써서 우익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동서남북 4개의 대문 가운데 서문은 서쪽 사면의 경사가 급해 이곳에서 물자를 이송하기는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기는 가장 빠른 길이며 산성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 3년 개축하면서 우익문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러 나갔던 문이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문이 낮아 머리를 숙여야 했고 길이 가팔라 말에서조차 내려야 했다고 전해진다 합니다. 우리는 서문을 통과함으로써 출발 지점인 남문까지 마지막 구간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리로는 1.7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497m,
청량산 정상에 수호장대가 있습니다. 수호장대까지는 약간의 오르막길인데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올라가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편한 데다가 길도 워낙 좋아서 성곽길을 걷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 이곳을 지날 때는 전망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수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수호장대는 너무나 유명해서 남한산성을 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호장대를 가보았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5개의 장대 가운데 현재는 남한산성의 서쪽에 있어 본래 서장대라고 불렸다는 수호장대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호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에서 가장 높은 497m 청량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어 성의 안팎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려하고 웅장하여 위엄있는 건물 모습이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수호장대는 병자호란 당시에는 단층 누각이었고 수호장대에서는 정이품 상사에 해당하는 수호사가 한양을 수비하는 5군영의 하나인 수호청의 군사를 지휘하였다고 하며 영조 때인 1751년에 유수 이기진이 왕명을 받아 2층으로 다시 짓고 수호장대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합니다. 수호장대 2층 내부에는 무망루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하여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무망루 편액은 수호장대 오른쪽에 보호각을 지어 1989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호장대를 뒤로 하고 우리는 남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1.1km, 높이로는 497m에서 370m까지 내려가는 평범한 내리막길입니다. 수호장대에서 성곽길에 들어서면 수호장대 앞문이 눈에 띕니다. 남문까지 가는 내리막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곽길을 간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앞에 보이는 경치만 보면서 가다 보면 참 운치 있는 산행길이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멋진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산성을 오를 때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의 어려움과 삼전도의 굴욕이 떠올라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 영향인지 남한산성은 처음부터 방어에 취약하게 쌓은 성은 아니었는지 하는 느낌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처음부터 방어에 한계가 있는 성이었을까요? 남한산성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적에게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청의 선봉부대는 산성을 점령하지 않은 채 지나쳐 한양으로 진격했고 청군의 빠른 진격으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힌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는데 문제는 조선이 방어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했다는 사실이었죠.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남한산성은 아픈 역사를 아는 채 아름다운 경치를 찾는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드디어 남한산성 성곽길 일주의 출발점이었던 남문에 도착하여 성곽길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